안녕하세요. 충이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감각기관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드렸던 형성평가, 첫 번째 거 형성평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각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뭐 풍경을 보고 소리를 듣고 음식의 맛이나 뭐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감지하기 때문에 맛도 보고 냄새도 느끼고 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우리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A, B, C, D, E, F까지 있는데 여기다 같이 한번 구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달아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홍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홍채. 자, 홍채. 자, 홍채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는 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써볼까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동공 크기를 조절. 여기가 동공이지요. 자, 여기가 동공인데, 이 홍채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그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홍채의 역할이다,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써볼까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는 홍채고, 자, 그 다음 B 한번 볼까요? 자, B는 눈 앞쪽에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뭐, 라식이라는 말 들어봤지? 라식을 할 때 요 각막을 깎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이제 라식이랑 비슷한 라섹을 했습니다. 각막을 깎아내는데, 요게 뭐, 울퉁불퉁 하면은 눈이 안 좋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판판하게 깎아내는 게 이제 각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눈 앞쪽에 있고 투명한 막으로 빛이 통과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C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C는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자, 수정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체. 자, 수정체는 렌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렌즈인데 무슨 렌즈 모양이냐면 볼록 렌즈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록 렌즈 모양이다. 모양이고, 그 다음, 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빛을 굴절시킬 거예요. 우리 렌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렌즈로 빛이 들어오면은 빛을 꺾일 거야. 그치? 빛을 굴절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할 겁니다.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함. 망막이 어딘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볼록 렌즈 모양이다 라는 거, 그리고 빛을 굴절시킨다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정체 옆에는 얘들아, 위쪽 아래쪽에는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 같이 써볼까요? 선모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모체. 이 선모체는 근육이야. 근육인데 이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제 수정체를 얇게 해주거나 두껍게 해주거나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건데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까지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D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D는 망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망막. 자, 망막 많이 들어봤지, 그치? 자,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인데,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상이 맺힘. 자, 상이 맺힌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무슨 뜻이냐면, 시각세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각세포가 있으니까, 시각세포가 있다라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망막에는 얘들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황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맹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반이랑 맹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황반은 시각세포가 아주 많은 곳이에요. 시각세포가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맹점은 말 그대로 맹한 곳이야. 여기에 맺히면은 맺혀도 시각 세포가 없기 때문에 상이 맺혀도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시각 세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황반이 여기고요. 황반. 상이 여기에 맺히면은 아주 상이 뚜렷하게 보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맹점이 어디냐면 요 알파벳 E가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점. 자, 그래서 황반이 이제 시각세포가 많기 때문에 황반에 상이 맺히면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거고요. 자,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세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곳이 이제 맹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억할 때는 여러분이 맹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혀도 물체가 보이지 않는구나, 상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F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F는 시각신경입니다. 시각신경. 자, 시각신경은 이제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뇌로 이어져 있지요. 자, 그래서 뭐가 보이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옳은 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A는 눈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으로 빛이 통과한다. 맞나요? A는 홍채야. 자, 홍채인데 지금 내용은 가장 앞쪽에 있는 투명한 막, 각막이라고 했었지요. 자, B가 돼야겠네요. 그쵸? 자, B니까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 B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 아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홍채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래서 B가 아니라 A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는 볼록 렌즈 모양이고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답은 3번. 요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D는 시각신경이 모여나가는 부위로 시각세포가 없다. 시각세포가 없는 곳은 이 맹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E가 맹점이지요. 자, 맹점인데 시각세포가 있어서 빛자극을 받아들인다. 얘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망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에 1번, 2번 같이 연결된 거니까 그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각각 위에서 찾아서 각각 기호와 이름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신경을 우리가 시각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F 시각신경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신경. 자, 다음 2번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아까 이야기를 했지요. 자, A 홍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채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냐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도 커지고 작아지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에 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막 뭐라고 했었더라? 망막이라고 했었지요. 여기에 상이 맺히면은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D 망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위래요. 자, 근데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볼 수 없는 곳, 맹한 곳이라고 했었지요. 자, 그래서 이 맹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3번 보시면 사람의 눈에서 동공 크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요 까만 색깔이 이제 동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요 3번 문제는 얘들아 빛의 양이 이제 양을 조절하는 내용인데요. 주변의 이제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동공과 홍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와 나가 있는데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눈 주위의 밝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눈에서 일어나는 홍채와 동공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자, 가 같은 경우엔 얘들아 그럼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다는요, 어두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어두운 곳. 자,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거의 없잖아. 그쵸? 제 빛의 세기가 약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 동공으로 많이 들어와야 돼서 홍채는 축소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홍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채인데 홍채가 이제 축소가 될 거고요.
어둡기 때문에 동공으로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커지면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동공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공 확장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나는 밝은 곳입니다. 밝은 곳. 밝은 곳은 아무래도 어두운 곳보다는 빛이 많기 때문에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동공으로 네, 빛의 양이 덜 들어와도 돼요. 밝은 곳에서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대신에 동공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홍채가 확장된다라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채가 네, 화살표의 그 길이를 한번 보세요. 홍채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확장이 되는 거고, 자, 이때 동공의 크기는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의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자, 일단 가에서 나로 변했다라고 하는 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변한 거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밝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빛의 양이 강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홍채는 확장되고 동공은 축소된다라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도 위에 있는 문제랑 이제 연결된 거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행동을 봅시다. 자, 충이가 밤에 밝은 실내에서, 밑줄 좀 칠까요? 네. 밝은 실내에 있다가,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있대요. 네,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깜깜한 마당에서 밤하늘의 별을 본대 얘들아. 자, 요게 무슨 의미냐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밝은 실내에서 책을 읽고 있었대. 밝은 실내는 말 그대로 밝은 상태겠지요. 가는 지금 밝은 곳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깜깜한 마당이니까 어두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밝은 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얘들아, 책은 가까운 곳이잖아. 그치? 내가 가깝게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책은 가까운 곳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깜깜한 마당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았대. 밤하늘의 별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먼 곳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리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근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1번 문제 할 때 수정체 옆에 붙어있는 선모체라고 하는 근육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인데 이 선모체가 수축 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가 변할 거예요. 얇게 변하거나 두껍게 변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에서 이제 눈의 상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한번 볼까요? 자, 홍채는 나일 때보다 가일 때 더 넓다. 나는 지금 홍채와 동공 관련된 거는 이제 우리가 밝은 곳이냐 어두운 곳이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나는 어두운 곳이고 가는 밝은 곳이야. 밝을 때가 홍채가 더 넓었었지요. 그쵸? 자, 그래서 홍채가 확장되기 때문에 내 기억은 맞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니은 동공의 크기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더 크다. 나일 때는 어떨 땐가요? 네, 나는 어두울 때지, 그치? 어두운 곳이니까 빛이 부족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동공의 크기를 키워야겠지요. 그래서 나일 때가 동공의 크기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도 맞네요. 다음 디귿. 수정체의 두께는 가일 때보다 나일 때 더 두껍다.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보다가 얘들아 먼 곳에 있는 별을 봤잖니, 그치? 밤하늘의 별을 봤잖아. 그럼 수정체 두께는 가보다 나일 때 더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쉽게 생각하면 얘들아, 우리 먼 곳 볼 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곳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눈을 얇게 떠서 이렇게 실눈처럼 보잖아.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체 두께도 그것처럼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기억, 니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이제 피부 감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열이나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거 맞지요. 그쵸? 자, 그 다음 2번에 감각정이 많은 곳은 피부 감각이 예민한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2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피부에 있는 감각점에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얘도 맞겠지요. 얘들아, 피부 감각점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분포합니다. 뭐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네, 이런 것도 있어서 간지럽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간지럽힐 때 어느 부분은 간지럽고 어디 부분은 간지럽혔을 때 간지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 네, 그래서 감각점이 몸의 부위마다 다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 감각점에는 냉점, 촉점, 통점, 압점, 온점 등이 있다. 맞지요? 자, 그다음 5번에 피부 감각 중 차가움은 뇌로 전달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야지만 우리가 피부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5번 뇌로 전달돼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볼까요? 자, 6번. 이제는 여기 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청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에도 이름을 한번 우리 같이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 볼까요? 자, A는 우리 얇은 막 있지요. 네, 고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막. 자, 고막은 얇은 막입니다. 찢어지면 재생이 되는데 혹시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본 적 있을까? 거기에서 이시연이 뭐 고막이 찢어져가지고 수술했다라고는 했는데 거기 자막 보면은 고막은 재생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실제로 찢어지거나 하면은 재생이 됩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귀 고막에 이제 동그랗게 천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구멍이 났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뭐 좀 불편했다가 다시 재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막은 얇은 막으로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고막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소리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소리에 의해 진동이 일어난다. 의해 진동. 진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바로 고막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막 소리에 의해 진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고막 뒤쪽에 있는 건데요. 귓속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귓속뼈. 귓속뼈. 자, 귓속뼈는 이제 세 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막에 의해서 소리가 진동을 하잖니. 그럼 이 진동을 받아들여서 소리를 더 크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귓속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귓속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쓸게요. 여기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막의 진동을 증폭시킨다. 증폭이라는 말 뭔지 알지? 내 소리를 더 크게 키운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증폭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C는 뭐냐면 이제 고리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잖니. 세 개의 고리로 되어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반 잘라 놓은 거 있지요. 자, 그래서 반고리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개의 원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원형. 자, 그래서 얘는 반고리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반고리관. 자, 반고리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의 회전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반고리관입니다. 쓸게요. 몸이 회전하는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반고리관 밑에 쪽으로 보시면 D 부분이 있지요. 자, D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정기관. 자, 전정기관은 아까 반고리관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반고리관은 우리가 이제 회전목마 같은 거 탈 때 아니면 빙글빙글 돌 때 그 회전에 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반고리관이고 전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밑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지요. 자, 이는 우리가 청각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각신경. 네, 청각신경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F는 뭐처럼 생겼나요? 네, 달팽이처럼 생겼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팽이관. 자, 달팽이관은 이제 달팽이집처럼 말려있는 관인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다. 세포 분포. 네.
청각세포가 여기에 분포되어 있어서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이제 달팽이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있지요. 마지막 G는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두관. 자, 이제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목구멍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랑 목구멍을 연결하는 관인데,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고막의 안쪽 있지요. 자, 그리고 바깥쪽의 압력을 똑같이 조절하는 곳이 이제 귀인두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을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이제 바로 귀인두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현상을 느끼잖아. 그쵸?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침을 꼴깍 삼키거나 하품을 합니다. 그쵸? 침을 꼴깍 삼키게 되면은 바깥쪽과 안쪽을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귀인두관의 작용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이 똑같지 않으면 바깥쪽이랑 안쪽이 압력이 똑같지 않으면은 네, 계속 귀가 먹먹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압력이 낮아지거나 하면 귀 고막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귀인두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근데 너네들이 이제 잘 걸리는 병이 있지. 뭐가 있냐면 귀와 관련된 중이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중이염은 어느 쪽인지 한번 그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기를 우리가 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깥 외자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우리가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이.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내자 써서 이제 가장 안쪽에 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네들이 이제 중이염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많이 가잖아. 그건 바로 이제 여기 중이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중이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많이 걸리고 그치 한번 중이염에 걸리면 계속 반복되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6번에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소리 자극은 A를 거치는 과정에서 증폭된다. A가 아니고 증폭은 귓속뼈 B와 관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래서 A가 아니고 B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C에는 청각세포가 있어서 진동 자극을 받아들인다. 청각세포가 있는 곳은 달팽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치? 자, 그래서 C가 아니라 F가 되겠네요. 그 다음 G에는 청각신경이 있어서 소리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G는 귀인두관이었었지. 청각신경이 있어서 소리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건 청각신경이 되겠네요. 그치?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자, F에 있는 청각세포가 진동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이를 통해서 뇌로 전달된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완벽하게 맞는 말이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소리를 듣는 과정은 A, B, C, D, E, F, G, E까지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소리를 듣는 과정 한번 써볼까요? 소리라고 하는 자극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음파죠, 음파. 자, 얘가 이제 귓바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귓바퀴를 타고 어디로 들어갈 거냐? 외이도로 들어갈 거예요. 네, 외이도. 자, 외이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고막을 땅 하고 때리겠지. 고막 A. 네, 고막을 때리겠지요. 자, 그러면 고막이 이제 진동을 할 거예요. 이 진동이 귓속뼈에서 증폭이 되겠지요. 귓속뼈는 이제 B였어요. 자, 귓속뼈에서 증폭이 돼서 달팽이관에 전달이 됩니다. 달팽이관은 이제 F였었지요.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달팽이관에서 어떻게 되니?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자극을 청각신경으로 전달을 하겠지요. 청각신경, 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청각신경이 뇌로 전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뇌. 그러면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소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밑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7번.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자, 몸이 기울어지는 자극을 받아들인대요. 아까 이야기했었지요. 자, 몸이 기울어지고 예를 들자면 경사진 언덕을 올라갈 때 우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잖아. 그러면서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곳은 어디냐면 전정기관이었었지요. D 전정기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다음 8번도 연결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자, 소리를 듣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감각세포가 있어서 몸이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 방향 또는 속력이 변할 경우 이를 감지하는 평형 감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회전, 동그란 거. 그치? 동그란 거 반 잘라 놓은 거니까 반고리관이 되겠네요. 그쵸? C 반고리관. 반고리관. 외우실 때는 얘들아 고리가 동그란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그란 거 회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이랑 똑같은 문제지요. 높은 산에 올라갔을 7번 미안합니다. 7번이 아니네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요. 귀가 먹먹하지만 내가 하품을 하거나 침을 삼켰더니 먹먹하던 증상이 사라졌어.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지요. 자, 요거는 귀 인두관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지. 귀 인두관.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네, 미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자가 이제 만미자지요. 네, 미각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 그림으로 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혀가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혀. 네, 혀가 이렇게 있는데 혀를 옆으로 옮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혀를 보면 혀는 이제 너네들도 알겠지만 한번 거울 보고선 혀를 한번 봐보세요. 네, 보면 표면에 이제 작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네, 작은 돌기가 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유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유두. 네, 여기 보면 이제 유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 네, 유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돌기 같은 거. 이 유두 옆부분에는 얘들아 맛봉우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맛봉우리, 맛자극을 받아들이는 맛세포가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맛봉우리가 있는데, 네, 그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네, 이걸로 볼까요? 네, 여기가 보시면, 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요게 돌기고 그다음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맛봉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두 옆 부분. 네. 요게 유두고 유두 양 옆에 이쪽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맛봉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맛봉우리를 보면은 그 안쪽에 맛세포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맛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세포가 존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맛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네들 맛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맛보는 거는 자극이 뭐냐면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되겠지요. 그렇죠? 액체 물질을 이제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먼저 볼게요. 맛봉우리에 맛세포가 모여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 2번 음식의 맛은 미각으로만 느낀다. 우리가 입으로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음식의 맛은 반드시 냄새도 맡아야지만 우리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감기 걸렸을 때 먹기는 해. 입으로 먹긴 하지만 맛을 못 느낄 때가 있지. 코가 막혔을 때. 네, 후각이 막혔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잘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파도 잘 먹긴 하지만 어쨌거나 후각이랑 미각이 이제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면은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그렇지? 두 가지 찾는 겁니다. 미각과 후각 두 가지로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미각은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기체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답이고 4번 혀로 자극을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왔습니다. 자, 다음 5번에 맛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이 오면 액체 물질의 자극이 오면 맛봉우리 안에 있는 맛세포가 이제 자극이 왔구나 하면서 이 자극을 미각신경으로 전달하고 이제 뇌로 전달하면 이거는 뭐 간장 맛이다. 종이치즈요. 네, 간장 맛이다. 혹은 뭐 사과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혀를 한번 얘들아 그려볼까? 혀를 이렇게 그리면 혀가 이렇게 있어요. 네, 혀가 있으면 혀는 총 우리가 이제 4가지 맛을 알 수가 있는데 요 끝부분 있지요. 요거는 이제 쓴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 혀의 요 부분 있지. 양 옆에.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신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맛. 그 다음 요 부분 있지 가운데.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네, 짠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혀끝 요 부분 있지.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단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까지 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A와 B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B야 간장 먹었니? 그랬더니 B가 응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랬더니 A가 냄새가 나서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 그랬더니 B가 그래? 난 냄새를 잘 못 느끼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액체 물질이다. 얘들아, 냄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각이니까 뭐가 되겠니? 액체 물질이 아니고 기체 물질이 되겠네요. 그쵸? 네, 기체. 틀렸습니다.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이제 자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니은 A가 간장 냄새를 알아내는 데는 내가 관여를 당연히 하겠지요. 자, 내가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 디귿 니은은 같은 냄새에 후각이 필요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후각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후각은 얘들아 공기 중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냄새 자극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애입니다. 자, 그래서 후각 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요. 네,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쉽게 까탈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후각 세포는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른 냄새가 나타나면은 다른 냄새 나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그래서 피로해진다라는 게 그런 뜻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답은 네, 4번 니은 디귿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사람의 피부에서 몸의 부위에 따라 자극에 대해 민감도가 다른 이유.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었어요. 그쵸? 감각점의 분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민감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에는 아까 이야기했었지요. 촉각, 그 다음 앞각, 다음 냉각, 다음 온각, 다음 통각이 있어요. 네, 총 5가지의 각이 있는데 네, 피부에는 자, 촉각은 알고 있지요. 물체가 닿는 접촉하는 걸 느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각은 누르는 압력. 네, 그리고 냉각이랑 온각은 이제 차갑고 따뜻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끼는 거. 그다음에 통각은 강한 자극에 의한 통증이야. 자, 근데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떫은 맛, 매운맛, 네, 요런 것들은요, 얘들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떫은 맛 같은 거 있지, 우리 감 안 익은 거 먹으면 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는 이제 네, 떫은 맛. 압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르는 압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 있지. 자, 이건 매운맛을 잘 느낀다가 아니고 얘들아 강한 자극에 의한 통증, 통각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각에는 매운맛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운맛. 우리 노홍철을 금강불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때려도 안 아프고 막 그런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었지, 그치? 뭐 차가운 것도 잘 못 느꼈었고. 그럼 노홍철을 예로 들자면 노홍철은 냉각의 분포가 조금 적은 거예요. 그죠? 냉각에 대해서 덜 예민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제 민감 정도가 다른 이유는 감각점의 몸에 따라서 이제 몸의 위치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감각점의 분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각기관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뇌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과 항상성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 질문방에다가 물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